노다 지썰전, 성인 교육 시장의 절대 강자죠. 데이원 컴퍼니가 2025년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337억 원에 영업이익은 무려 34억 원. 사실 오랫동안 수익성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드디어 이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이 과연 데이원 컴퍼니의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강해진 결과일까요? 아니면 경쟁사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면서 얻게 된 뭐랄까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토론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10년간의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잘 만든 컨텐츠 하나로 여러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원소스 멀티유즈 모델이 마침내 완성돼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B2C 시장의 경쟁이 사실상 소멸한 외부 환경 덕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B2B나 글로벌 같은 신사업은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그들 스스로도 말하듯 도전의 초입 단계일 뿐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 이익 개선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는 단연코 원소스 멀티유즈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봅니다. 한번 잘 만들어둔 B2C 컨텐츠 IP,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가지고 기업 교육 시장인 B2B, 또 공공기관 B2G, 그리고 해외 시장에 거의 추가 비용 없이 판매하는 구조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말은 참 그럴듯한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바로 공원 이익률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매출에서 광고비나 재료비 같은 변동비를 뺀 순수하게 남는 이익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제품 하나를 더 파는데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가 남느냐는 건데요. 이 공원이익률이 2022년에는 32%에 불과했는데 2025년 3분기 누적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32%에서 50%라, 네, 상당한 개선이네요. 상당한 수준이 아니죠. 이건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사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 한 1,000원어치를 팔면 320원이 남았다면 이젠 50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팔아도 이익이 50% 넘게 늘어나는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특히 B2B, B2G 같은 이 멀티유즈 사업의 공원이익률은 순수 B2C 사업보다 1.3배나 더 높아요. 앞으로 이쪽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이익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 50%라는 숫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이익 상승이 과연 온전히 멀티유즈 전략 덕분일까요? 저는 B2C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사라진 무혈입성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고 봅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건 운이 좋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 시장 정말 전쟁터 같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코딩 교육은 A사, 디자인 툴 강의는 B사 하는 식으로 특정 분야에만 올인했던 회사들이 시장 변화를 못 버티고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지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쏟아붓던 마케팅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광고비가 극적으로 줄어드니까 이익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요. 이건 멀티유즈의 성과라기보다는 B2C라는 안방에서 지출이 줄어든 효과가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그건 정말 허를 찌르는 지적이네요. 경쟁 완화를 그저 운이라고 보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운조차도 데이원 컴퍼니가 만들어낸 실력의 일부라고 봅니다. 경쟁사들이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그들은 특정 버티컬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썼지만 데이원 컴퍼니는 개발, 디자인, AI, 마케팅까지 직장인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한 지붕 아래 모으는 종합 플랫폼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을 유치했을 때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의 폭 자체가 달랐던 거죠. 시장은 결국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 데이원 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마케팅 비용 감소는 그 결과로 따라온 당연한 귀결이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거죠. 종합 플랫폼이 이긴 건 사실이지만
그 승리의 대가가 이렇게까지 달콤할 수 있었던 건 외부 환경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의 높은 이익은 경쟁자가 없는 B2C 시장 덕이 크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B2B나 글로벌 같은 신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들이 정말 B2C의 한계를 넘어설 만큼 실체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가장 흥분되는 지점입니다. B2B, B2G, 글로벌 사업의 성장세는 그냥 가파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3분기 실적만 봐도 B2B 매출이 52억 원, B2G는 6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B2B는 보통 연초와 연말에 수주가 몰리는 계절성이 있는데 비수기인 3분기에 이런 실적을 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신호죠. B2C에서 쌓아온 수백 개의 명품 강의 IP가 드디어 기업과 정부 시장에서 제대로 팔리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장률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그게 전체 그림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성장률과 함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절대적인 규모 아닐까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B2C 매출은 700억에서 8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B2B와 B2G를 다 합쳐도 연간 300억에서 400억 원 수준에 불과해요. 아직 회사 전체 매출의 중심은 압도적으로 B2C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신사업은 처음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성장 속도와 이익 기여도입니다. 글로벌 사업도 한번 보죠.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최대 실적이라는 말의 함정을 봐야 합니다. 100원에서 200원이 되어도 최대 실적은 맞잖아요. 야심차게 진출한 대만, 태국의 월 매출이 아직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깃발 꽂기 수준 아닌가요? 성장의 대부분이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고요. 회사 스스로도 글로벌 사업을 도전의 초입 단계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확신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월 1억 원이 오히려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출이 현지화된 오리지널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서 낸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기존 컨텐츠를 번역하고 자막만 붙여서,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으킨 매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적은 투자로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OSM 전략의 엄청난 확장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깃발 꽂기가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시장성을 테스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거죠. 시간이 지나 이 사업들의 비중이 30%, 40%로 올라갔을 때 회사의 전체 수익성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확장성. 그게 마지막 쟁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데이원 컴퍼니의 시장 지배력과 그 명확한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B2C 시장에서 복과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 과연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국내 B2C 성인 직무 교육 시장에서 사실상의 독과점 지위를 확보했다는 건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즉 성을 둘러싼 연못을 판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개발, 디자인, 데이터 과학, AI 등 거의 모든 직무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고객에게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관리자가 될 때까지 평생에 걸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에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로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재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장 자체를 키우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독과점이라는 말이 강력하게 들리지만 그 독과점이 성립된 연못의 크기 자체에 한계가 있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원 컴퍼니가 주력하는 B2C 직무교육 시장의 전체 규모 커버야 약 2천억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연성장률도 10에서 20% 정도고요. 이미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라면 여기서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의 천장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건 시장을 너무 좁게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이 시장을 넘어 조단위 시장으로 확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인수한 클래식 공연 기획사 NOA의 경우 아직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B2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이라는 M&A도 소규모에 그치고요.
과연 이런 시도들이 B2C라는 연못의 크기를 뛰어넘어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한계를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2, 3천억 원 시장에서의 독과점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안전한 항구이자 발판입니다. 이 안정적인 항구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컨설팅이나 다른 교육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가령 AI 교육 콘텐츠를 팔던 노하우를 살려서 기업에 직접 AI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확장 아닌가요? 이건 시장의 크기를 스스로 정의하고 키워나가는 과정이며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안정적인 항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10년간의 끈질긴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B2C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B2B, B2G,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의 놀라운 실적은 결코 반짝 효과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3분기에 뛰어난 실적은 분명 존중하지만 그 배경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2C 시장의 경쟁이 사라진 외부 환경의 덕을 크게 봤다는 점, 그리고 B2B나 글로벌 같은 신사업은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높은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검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데이원 컴퍼니가 잘 만든 콘텐츠 하나로 여러 시장을 공략하는 콘텐츠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B2C라는 암병을 넘어선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노다지 썰전